감정 그림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감정을 기록하는 감정 그림일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순간 색과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감정 그림일기의 놀라운 효과. 감정 그림일기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내면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됩니다. 무의식적인 감정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의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감정 그림일기 시작하기. 감정 그림일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특별한 미술 실력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1. 하루의 끝에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세요. 2. 깊게 호흡하고 오늘 하루 동안의 감정들을 떠올려 봅니다. 3. 오늘의 감정을 한 줄로 간략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4. 직관적으로 색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선 형태, 무늬 등 규칙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색채와 형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색과 감정의 미묘한 관계. 각자 색에 대한 개인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색과 감정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요. 빨강색은 열정, 분노, 강렬함, 사랑. 주황색은 활력, 따뜻함, 창의성, 모험. 노란색은 기쁨, 희망, 낙관, 에너지. 초록색은 평화, 성장, 조화, 안정. 보라색은 신비, 영성, 우아함, 변화. 검정색은 공허, 두려움, 미지, 힘. 흰색은 순수, 새로움, 가능성, 비움. 하지만 이것은 참고일 뿐, 당신에게 초록이 불안을 의미할 수도, 파랑이 기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색 언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정 그림일기의 깊은 의미.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의미죠. 감정 그림일기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명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체가 아닌 관찰자가 됩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가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 감정 그림일기를 일상에 통합하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 보세요. 간단한 재료로 시작하세요. 색연필, 크레파스, 수채화 등 편한 도구면 충분해요. 작은 노트북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그간의 그림들을 돌아보며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세요. 판단하지 않기 잘하고 못함이 아닌 표현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감정 그림일기가 특별히 도움이 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정 그림일기는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낄 때, 스트레스나 불안이 높아질 때, 창의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을 때, 어쩌면 당신의 감정 그림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더 깊게 연결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은 어떤 색인가요? 그 감정의 형태와 색을 부여해 보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내면이
캔버스 위에 펼쳐질 때 당신은 새로운 자기 이해의 문을 열게 될 거예요. 마음을 그려내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더 가볍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당신만의 예술적 표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정 그림일기 사용자들의 실제 이야기. 감정 그림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미나의 스토리색으로 만나는 내면의 풍경. 35세 직장인 미나는 6개월 동안 감정 그림일기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색을 써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너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점차 잘 그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일주일 후 제 그림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항상 검정과 빨강이 뒤섞인 날카로운 선들이 나타났고, 만족스러운 날에는 부드러운 곡선과 파스텔 톤이 줄을 이뤘어요. 미나는 이 패턴을 인식한 후 자신의 스트레스 트리거에 더 민감해졌고,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준호의 스토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슬픔. 28세의 준호는 친한 친구를 잃은 후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사가 감정 그림일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어서 시도해 봤죠. 첫 몇 주 동안은 거의 모든 페이지가 검정색이었어요. 그저 캔버스를 검게 칠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방감을 느꼈어요. 점차 검은색 속에 파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노란색 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죠. 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준호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치유의 중요한 단계였다고 말합니다. 소영의 스토리 창의력의 회복. 42세 작가 소영은 심한 작가 블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마감은 다가오는데 글이 전혀 써지지 않았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예전 대학 동기가 감정 그림일기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할 시간에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몇 주 동안 매일 15분씩 감정을 색과 형태로 표현하면서 놀랍게도 제 창의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정에 집중하면서 캐릭터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제 글쓰기에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소영은 이제 새 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감정 그림일기로 마음을 열고 창의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감정 그림일기 워크숍 함께하는 치유의 여정. 최근에는 감정 그림일기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워크숍과 그룹 세션이 열리고 있어요. 이런 공동 작업 환경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 표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서울 마음나눔센터의 김지원 심리상담사는 집단 환경에서의 감정 그림일기는 참가자들에게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를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도 확장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소규모 감정 그림일기 모임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함께 그리고 나누고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